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올해 대구 경북 대다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거 미달 사태로 위기감을 느낀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학제 개편을, 안동대는 수능 최저 등급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초유의 정원 미달 사태 이후에 대학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예. 본격화되는데 뭐 4년제 종합대학들도 지금 과거 전문대학 같이 지금 전문대학 입학 정원은 못 채운 지 오래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4년제도 전문대학 같은 평생 교육기관으로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뿐만 아니고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재취업 재교육 수요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제가 된 대학이 대구대학이죠. 거의 뭐 원래 신입생 충원들이 20% 정도 사실 예. 모자랐습니다. 거의 한 심각하죠. 800명 가까이 모자랐는데요. 네. 여기서 아마 총장이 뭐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사실 뭐 임기도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양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단 이사회에서는 총장을 징계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들을 없애거나 이렇게 해서 정원을 줄이겠다. 자체적으로 한 10% 감축하겠다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예, 예. 사실 그런데 지금 대구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대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지금 대구대학까지 거의 신입생 정원이 4, 5천 명씩 되는 대학이 4개나 돼요. 지금.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이렇게 4개의 대학인데 네. 대구대가 이렇게 저는 가장 큰 신입생 충원율이 낮았던 이유가 저는 지하철 중부였다고 봅니다. 지하철. 예, 대구대에 지하철이 지금 없거든요. 예. 지금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의 지하철 1호선을 지금 하양 연장해서 하양까지 연장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대구대는 지금 살을 걸고 대구대까지 연장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들이 지금 지하철 차량기지창을 대부분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대구대가 자기들 학교 부지를 뭐 한 3,000평까지 제공해서 할 테니까 대구대까지 연장해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지하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실제 그리고 지금 안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제를 폐지하겠다. 예. 원래 아마 수능 원서 접수를 한 800여 명 학생 중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네, 네. 뭐 이 사람들만 들어왔어도 뭐 정원을 채웠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신입생 확보에는 숨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곤란하지 않느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안동대가 다시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경북대와의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경북대 상주 캠퍼스는 졸업 정원을 채웠거든요. 저 입학 정원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경북대와 통합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남대 같은 경우는 영남 이공대와 같은 재단이니까 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대는 교통편 문제만 좀 해결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학마다 통폐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는요,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경주 동국대의 상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대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생존권 차원에서 대학 측은 학생 정원 조정, 학과 재편 이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한 17일 날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회의를 열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어떤 학과 조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네네. 이 자리에는 하여튼 관리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또 학생들 폐과가 예정된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학교 관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17년부터 2016년까지 했던 평가,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신입생 경쟁률, 재학생 충원율 여러 가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4개 학과를
좀 이렇게 그 폐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개 학과가 이제 뭐 한국음악과, 신소재학, 전공이라든지 여러 네 개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학으로서는 사실 뭐 뼈를 깎는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제 학생들도 불만이 많잖아요. 갑자기 자기과가 많을 이제 수밖에 없어지니까 없죠. 특히 예. 신입생 같은 경우는 등록한 이후에 그런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학부모의 학생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왜 진작 이야기해주지 않았냐? 진작 문제가 얘기했으면 있네요. 다른 예.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거 아니냐? 예. 불만들이 펴고 이제 대학에 이제 불만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종관위의 이제 스님들 관리 그 위원들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전과를 최대한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 명이라도 뭐 남게 되면은 이제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전공 어떤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뭐 그게 정말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들 그렇죠. 문제만큼은. 맞습니다. 예, 예. 뭐 아무리 생존 문제라서 학생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초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도 있었는데 지역민의 반대가 있었죠. 예, 그렇죠. 뭐 사실 그 몇 년 전에 영주 동양대도 사실 그 동두천으로 그 예. 캠퍼스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그죠?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마 지금 뭐 신입생 수가 주니까 지금 뭐 자구책으로 이제 캠퍼스 이전까지 지금 고려됐던 것 같은데요. 예, 뭐 김해나 수도권 뭐 둘 중에 한 군데로 옮기겠다 얘기했는데 사실 뭐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옮기는 게 탐탁지 않나요? 환영할 일은 절대 아니죠. 예. 교육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게.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국대 쪽에서는 그 대학 경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를 제고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두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옮기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준하경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주시장이죠. 의과대학을 비롯한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전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이전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근데 학교 측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 이미지 뭐 지역 발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하다 안 되면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학이라는 부분이 저는 단순히 뭐 기업체 하나 옮기고 대기업 하나 옮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죠. 저는 예.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게 대기업 이상의 일자리와 상권 붕괴 이런 게 사실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방대가 수도권을 이어지 깨지 않고 이에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도 사실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전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불가피하다면 해야겠지만 네. 좀 더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죠? 방법을 잘 강구해서. 또 최근 수도권에서는요, 대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서도 이 같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등록금 반환 운동은 지난해부터 일어났잖아요. 지난해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이후로 이제 있었나요? 네. 시작되면서 그 대면 강의를 못 하고 전면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랬죠. 전국 대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 원래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또 비대면 수업을 또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사실 뭐 얼마 전에는 청와대까지 이제 뭐 행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국 대학생 그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 따르면은 전국에 한 뭐 290개 대학 가운데 아직까지 원래는 이런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는 대학들은 한 곳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교육부의 어떤 입장도 문제다라는 질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의당의 그 이현주 개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학원과 유치원에는 사실 이렇게 수업료 감면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겨 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언급을 했고 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학 측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꾸준하게 사실 학생들이 그 부담하는 등록금은 기존에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뭐 운영비 이 고정비로 지출되는 게 대부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든지 비대비를 하든지 사실 지출에 의해서 큰 어떤 차이는 없다. 그래서 등록금 반환할 수 있는 등록금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 뭐 등록금 반환 운동도 있고 또 환경 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사실 이제 후반기에 이제 뭐 대구대, 영남대, 뭐 계대 이래 가지고 실제로 등록금 반환에 동참을 했어요. 대부분 등록금의 한 10% 정도를 돌려줬나요? 예, 이제 2학기 이제 그 등록금 면제를 하고 준다든지 예. 또는 뭐 장학금 형태로 준다든지 뭐 계속 참여를 했고 딱 경북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특별 장학 형태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해는 아직까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학 측 입장도 분명히 네네네. 참 난감할 테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지방 대학들은요, 정부 책임을 주장하면서 정원 정책 변화나 재정 지원 확대 촉구에 나섰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정부 책임이 저는 거의 7,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파라를 경제의 차지하네요. 대학 교육 경제의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인구 절벽과 지금 학령 인구 감소는 사실 예견됐던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지금 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한 데서 저는 교육부가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요? 예, 그리고 뭐 종범은 수도권 대학이고요. 예. 예, 공동 종범쯤 되는 사람은 지방대학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단풍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일단 당장 구조조정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지금 대부분 보면은 뭐 신입생 충원율, 신입생 경쟁률, 재학생 충원율, 뭐 취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로 대학을 평가하겠다 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교육부의 그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대학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은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직업 훈련소를 만드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단풍 피는 순서, 물드는 순서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그 2009년도 국립대학 9개 대학을 국립대를 9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 예.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전에 옛날에 뭐 소르본느 대학 뭐 이런 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 국립대들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되고 서울 저 거대 지금 그 대학들의 입학 정원부터 저는 먼저 축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 특히 지금 그 대학 서열제를 수능을 통한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 주범이 저는 교육부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부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도권 대학 편입학 뭐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 수도권 대학 정원 입학 모집 인원 이야기하는데 송도 가면은 그 국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송세대라고 합니다. 송도 연세대라고 예. 송세대라고 하는데 거기 입학 정원만 해도 26,0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재학생 이럴 정도로 사실 이런 대학들은 서류 지원만으로도 가능해요 입학이. 그러네요. 물론 외국인 학생들 위한 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사실 졸업 정원제 이후에 졸업 정원제가 대학 졸업 정원제 1981년도에 생겼습니다만은 저는 대학 졸업 정원제 이후에 그런 수능으로 이렇게 변환하면서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면서 지방 대학들이 저는 망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구 절벽이 더욱더 이 부분을 심화시킬 거다. 그리고 원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은 지역 대학들 중에 살아남을 대학이 거의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수도권 대학들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죠. 예. 그리고 정부의 지원, 교육부의 문제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는 사실 실제로 이제 아마 오래전부터 지방 정부는 사실 뭐 지방 대학이 사는 길이 지역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생존 전략들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 교육청이라든지 13개 교육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사실 교육부가 이제 교육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어떤 의지인데 5년 동안 3,430억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대구 경북에서는 이 사업 유치에 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대구와 이제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이제 손 맞잡고 이제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남대에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휴스타 혁신 대학 프로그램입니다. 물과 로봇이라든지 미래차 등 지역 미래 산업의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이제 청년 인재 유출을 이제 방지하는 어떤 그런 목적인데 운영 첫 해에 사실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79%, 경북에서는 67%의 어떤 취업 성과를 냈거든요. 높네요.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냈는데 문제는 올해 이제 2000년 올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하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이제 투자를 예산을 늘렸어요. 늘렸는데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에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사실 뭐 그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만한 어떤 산업체가 이제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악화했다. 이래서 이제 줄였는데 전문가들은 뭐 어려울 수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지만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뭐 기초지방 정부에서는 뭐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입학했을 때 뭐 혜택을 주네요. 기숙사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어떤 지자체들은 김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군데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과감하게 뭐 하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그렇습니다. 문제죠. 네, 마지막으로 지방 대학의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끝으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문제를 지방 소멸 대응 차원에서 지금 논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정규여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규여건 중에 교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와 그 의료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대학이 저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형의 지식기업이다.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의 요람이고, 그리고 지역 혁신기관입니다. 사실 대학의 모든 특히 비수도권일수록 대학의 모든 인재들이 역량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학 소멸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단풍 물드는 선수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능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을 정원을 강제 감축할 게 아니고 수도권 대학을 정원을 강제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이 지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방 대학들은 거의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금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지방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 발령 내면은 전부 사표 내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 정도 상황인데도 지역 인재 할당제를 지금 뭐 다시 또 뭐 제로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지역 인재 할당제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부장님께서도.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대학의 이제 구조조정, 사실 뭐 국립대 아까 언급하셨던 국립대는 전국의 9개 거점대, 이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북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상주대, 안동대 이렇게 국립대 통폐합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고, 사립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뭐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아마 2023년, 2024년, 5년쯤 되면은 학령 인구가 대학생 신입생 인구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그 대학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가 자꾸 조정을 해서 폐가되고 정원 줄이고 하게 되거든요. 그 대학이 어떤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참 점점 A등급을 받으니까 점점 지방 정부는 어려워지거든요. 문제는 또 지방 정부에서 지방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저걸 해야 되거든요. 안동대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감사 결과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비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방 대학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원 미달 사태 이후에 대학들의 상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